파주에는 문화, 예술, 역사, 평화 등 다양한 교육 자원이 있습니다. 파주를 대표하는 파주 출판도시,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으며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 평화놀이공원, DMZ 캠프그리브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크고 작은 교육 자원 발굴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주 교육은 창의, 꿈, 평화, 혁신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성장을 지향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파주교육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하고 지역의 모든 학교가 저마다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파주혁신교육지구 2차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부장님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학교를 또 운영하시고 또 학교 교육 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파주교육가족 덕분에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내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학교에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계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에게 저희 직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들 파주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은 장학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임명희 장학사님은 오늘 출장의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고요. 혹시 진영란 주무관님 참석하셨나요? 잠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참석을 네, 못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파주시청 업무 담당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 혁신교육팀장 김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청 혁신교육팀 주무관 김윤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사업 설명을 위해 강상원 장학사님, 문숙희 장학사님, 김주영 장학사님, 그리고 서영훈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에 작년과 좀 다르게 많은 또 부서에서 또 신규 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다른 장학사님들도 협력하는 좀 분위기가 돼서요. 내년 사업들은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시즌3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파주 혁신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혁신교육지구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파주시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은 경기도 내 모두 25개 시군이 모두 이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즌3에서는 파주만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뽐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추진 배경은 학생들이 배움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 실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 두 번째, 지역 교육 거버넌스에 의한 학습 생태계 확장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요구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특색 교육 실시, 초중고가 연계된 마을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동반 성장. 여기서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도 같이 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인프라를 교육 과정에 접목하여 지역 전체를 교육 자원화함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교육이 그 학생들의 교육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모두 실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방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교육지구 시즌3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시즌2 마지막 해 2020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시즌3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해를 기억했던 분들 그리고 2년 차를 경험했던 분들이 조금 뭔가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시즌2는 사실은 저희가 마지막 해이지만 파주로 봤을 때는 처음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중심 그리고 파주시청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좀 소개하는 데 좀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주도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시청에서도 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공문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학교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얻었던 게 사실인데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 주도로 했을 때 뭐 대규모 행사라든가 집합 연수라든가 이제 큰 행사들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예산 사용이나 또 그런 선생님들이 좀 모이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체감을 많이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21년, 2022년에서 시즌 3는 이제 관 중심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입니다. 관은 예산적이나 혹은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교육 운영비를 공모 사업이나 여러 형태로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이 시즌 3고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시즌 2의 장점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3년째에도 그 형식을 띄었을 때는 좀 많은 좀 뒤처짐, 후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즌 2를 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도 시즌 3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비전은 창의, 꿈, 평화, 혁신, 교육도시 파주고요. 추진 목표는 6가지입니다.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 목표는 3개고 과제가 6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 과제는 참여 소통, 나눔 무한 실천. 두 번째 목표,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세 번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로 해서 그 목표와 과제에 따라서 그 세부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2년에 조금 개편된 그 추진 사업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요. 올해 거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달라진 점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좀 궁금한 부분,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좀 잘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청 주도의 사업 운영 예산을 좀 줄이면서 학교 교육 운영비를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학교가 원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 운영을 통한 학교의 사업 선택권 강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2023년, 2024년 점차적으로 더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마을교육 활동과 연계 체험학습인데요. 이 부분이 좀 학교에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꿈길로 신청하지 않고요.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1차 체험학습 수요 신청을 받을 겁니다.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를 반영한 체험학습 지원 규모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코로 체험학습 활성화가 사실은 저희 이 마을교육 활동과 연계 체험학습의 주 목적이었는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교에 체험학습을 무조건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조금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현장 체험학습 운영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강사비는 작년과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이제 꿈나루 버스비를 학교에 필요한 교육 경비로 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파주가 매우 큽니다. 남쪽에 있는 운정과 북쪽 북파주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은 좀 그 교육과정 운영이 좀 다릅니다. 또 매일 등교하는 했던 학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제 꿈나루 버스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 학교마다 좀 다른 소리를 내서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희 시청에서 그 배정을 하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경비로 이번에는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학교도 힘들었지만 그 중간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학교가 제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3 학년 함께 떠나는 마을 역사학교, 초등학교 4 학년 나눠버리 평화감수성 교육은 작년까지는 공통 과정으로 해서 모든 학교가 신청을 해 주기를 권장을 했는데요. 그 공통 과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고요. 학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업 설명의 이유로 학교에서 좀 신중히 그 내년 체험학습 진행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요 조사 때 신청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 우리 학교 분위기에서는 좀 운영이 어렵겠다 하면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있으니까요. 대신 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 또 어떤 학교는 진행을 하고 또 어떤 학교를 안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북파주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어 이 2년 동안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 과정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은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마다 또 노선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의견이 좀 조율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거점교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나루 버스비나 강사비가 개별 학교로 학급수 기준으로 이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 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시즌 3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 연계에 학교 공모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 및 정산서 간소화 노력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좀 간소화 노력을 좀 많이 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어렵다, 많다라고 불만이 나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기관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3년 차밖에 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간소화하고 편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협력센터는 앞으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혁신교육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지역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하고자 합니다. 네, 그 사업 추진 일정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제는 저희가 관리자 행정실장 대상 1차 사업 설명을 했고요. 오늘 그 초중고 교사 대상 2차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늦어도 27일까지 학교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일부터 31일까지 함께 떠나는 마을 역사학교 어서와 평화놀이터, 파주 생태환경학교, 학교 안박 예술협력 수업, 파주 학생평화 올림 캠프에 대해서는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1차 수요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1차 수요조사긴 하지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가 이제 얼마나 신청을 하느냐를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차 수요조사 때 저희가 그 제한하는 그 학급 수가 충족이 되면 사실은 이걸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제 신청하시라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통교육 과정이었을 때는 모두 학교가 신청할 수 있는 그 적정 규모를 했다면 저희가 그 규모를 좀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수요조사 신청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22년 1월 7일까지 사업별 신청 확정 및 통보를 시에서 학교로 안내를 공문으로 할 거고요. 그때 강사 인력 풀 및 프로그램 안내를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제출하면 실제로 이제 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교육 경비는 3월 중에 시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배부할 예정이고요. 실제 사업은 3월 이후에 4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업 정산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좀 시즌3에 대해서 사업은 알지만 시즌3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좋은 기회여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사업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혹시 이희나자 학생 들어오셨나요? 네, 저 지금 중요한 협의를 가야 돼서 제가 네, 네. 전체 댓글에 남겼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등 인사 업무 맡고 있으며 현재 지역교육 연구에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인하 장학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지금 16개의 지역교육 연구회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이 너무 각박하게 내려와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내년에는 좀 더 선생님들의 이런 역량 강화 사업에 있어서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의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그렇다고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신규 2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회에는 균등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심사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차등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차등 분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경기교육연구회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의 지역교육연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회 등록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으로 넣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 좀 더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좀 더 역량 강화를 하시기 위한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드릴 예정이고요.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하신 다양한 활동을 반영할 예정이니까 내년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협의회가 급한 게 있어서요. 저는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본문으로 사업계 그 가이드북 그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도 해드리는데요.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진과제 1-1 학생자치 리더십 역량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임명희 장학사님이 담당이신데요. 오늘 제가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생자치 리더십 역량 강화를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의도는 그 교육지원청에서 큰 행사로 그 파주시 전체에 있는 그 학생자치 리더들을 모집을 해서 원래 1박 2일 캠프를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지역 학생 리더들이 한 장소에서 지역 교육 얘기를 하자라고 그렇게 큰 포부를 가졌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뭐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교육청 주도로 하긴 했는데 3년째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학교에서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교에 좀 지원금을 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게 네트워크가 돼서 이 학교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계획 보시면 운영비 100만 원씩 20개교로 해서 2천만 원을 편성을 시켰고요. 그 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편성 기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학교로 내려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 내려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행정실하고 얘기를 할 때 행정실에서 "어떻게 편성해 드릴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제 사업 특성에 따라 좀씩 예산 편성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려가는 돈은 교육 운영비가 사실은 100%로 잡혀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강사비나 업추비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학생자치회는 목적이 학생자치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운영비로 100%로 가급적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운영에서 이제 학생들 뭐 간식이나 주구식비로 20% 정도, 그리고 학생들 역량 강화를 위한 뭐 특별 강사나 이런 비율로 이제 상한 비율을 40%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부 강사는 강사비 지급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외부 강사로 좀 초빙을 해서 좀 학생 자치 역량을 좀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민주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연구 프로젝트여서 사실은 이게 지금 사업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또 다음에 시즌 2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파주에서도 그 민주적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1 교직원 공감 아카데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장 파주 지역 2의 교원 연수는 김은숙 장학사님이 담당이신데 일정이 있어서 오늘 불참을 해주셨고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교직원 공감 아카데미에서 사실 지역 2의 교원 연수로 이제 뭐 해일이나 출판 도시 같은 곳들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교원 역량 강화로 교원 연수로 해서 우리 고장 파주를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과정 쪽이랑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공무원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주 대상은 파주 전입교사, 신규 교사, 초등 3학년 담임교사 등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3월 중에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문화예술, 통일평화, 생태환경, 역사, 인문 이렇게 테마별로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아까 그 파주 리더 과정이 이희나 장학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 혁신교육지구 교사연구회와 파주 리더 과정 이건 중등에 해당하는데요. 그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교직원 성장 공감 아카데미도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내년에도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전체적인 총액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집합 연수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도 이제 교육청 주도로 큰 행사가 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교육 아카데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파주로 바꾸는 강연이라고 제가 월 1회에서 2회로 그 특별 강연을 준비해서 이제 공문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반응이 참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혁신교육지구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른 부서와 좀 겹치는 주제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는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횟수를 줄여서 저희가 방학 때 좀 특강 형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문숙기 장학사님, 네,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문숙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여러 직원님께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의 주요한 방향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좀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중학교의 자유학년제나 각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우선 진로 코칭 인성 교육이 부분은 일단은 그 셀프 코칭을 이용한 나비 코칭은 초등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진로 가치 카드를 이용한 인성 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지원이 되어 있고 강사님과 그다음에 교자재를 학교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직업 교육, 그리고 창직은 직업을 창조해보는 직업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업 교육, 스타트업 이런 내용들을 미래 직업 트렌드를 이용한 이런 교육들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드론이나 환경, 생태라든가 업사이클, 기후 환경을 주제로 한 미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드론 같은 경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과 만나는 멘토링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 80개 분야의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문 직업인들이 학생들과 만나서 직업에 대한 멘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고등학교들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학과 체험 멘토링은 진학 과정의 이해라든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학생 멘토링들의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장 체험처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버스를 이용을 해서 체험처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들도 학교에서 신청하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한해서 고등학교 18개 고등학교인데요. 각 학교별 2개 동아리씩 해서 생명이나 안전, 환경, 예술 등의 주제로 해서 학교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이 있어졌는데 AI 모의 면접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면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면접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 고인 면접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파주 진로 박람회를 대면 행사로 크게 운영하지 못하고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혼합한 언택트 파주 진로 박람회로 올해 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TV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파주뿐만세 진로 멘토링이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들 중에 이제 진로를 좀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 멘토링 시기를 지금 진행해왔고 내년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 대상으로 상시 멘토링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파주시에서 진로진학 기착기 사업, 요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주로 강사로는 다 지원이 되고요. 교구나 기자재가 무료로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체험 같은 경우 재료비의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진로부장님들 대상으로 진로부장님들이 신청하시고 운영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여러 부장님들께서도 이런 프로그램들 예시를 봐두시면 교과와 착수에 연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3월 중 진로부장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진로체험센터 연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중고등학교에서는 저희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초등에서 좀 신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체험처로 뭐 버스도 보내주고 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체험학습과 더불어서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파주 꿈나루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꿈나루 버스는 그 마을 교육 활동과 연계 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용하는데요. 그 외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팁을 드리는 거는요. 저희 보면 이제 파주시는 이제 목적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이제 쓸 수는 없고요. 교육지원청에서 500만 원 정도로 그 여유 있는 여유라기보다는 여분의 꿈나루 버스 비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상반기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급하게 학교의 어떤 특색 사업이나 이제 교육과정 운영해서 이제 버스가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정을 듣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400만 원 정도 하반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알뜰하게 정말 잘 썼습니다. 이 말은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에서도 물론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어떤 학생들이 꼭 가야 되는 공간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저희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물론 무작정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사정을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차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4번 온마을 배움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파주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 혁신교육팀장 김우정입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 4번 항목 온마을 배움터 사업이 저희 마을교육 활동가분들이 활동하는 사업이 많아서 저희 시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하고 달라지는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드리는데요. 저희 혁신교육지구 중에 마을교육 활동가 프로그램은 이렇게 학교안 예술협력 수업, 학교밖 예술협력 수업, 함께 떠나는 마을 역사학교, 파주 생태환경학교, 어서와 평화놀이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들은 아까 길전혁 장학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이 조금 변동되는 게 파주 생태환경학교 같은 경우가 기존에 JMG 생태, 물생태, 숲생태로 나눴던 거를 파주 생태환경학교로 통합해서 학년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초등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300학급, 그리고 중등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50학급 조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될 거고요. 또 어서 평화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디선 특화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좀 넓혀서 어서 평화놀이터로 했는데 그건 뒷장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대상은 표에서처럼 이렇게 다른 건 변동사항이 없고
파주 생태 환경학교만 좀 확대했다는 부분 안내해 드리고요. 지원학급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급 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체험학습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반영해서 조금 조정해서 줄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 시간 같은 경우 마을 역사학교, 생태환경학교, 어서 평화놀이터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점심 제공 같은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3시간으로 통합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태환경학교 쪽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환경 분야가 최근에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 평화놀이터가 기존 오두산 전망대에서 평화놀이, 평화통에 관련된 주제로 할 수 있는 탐방학습 분야로 확대했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달라지는 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00년, 2001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을 강사를 2000년도 위촉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진입이 좀 어려웠는데 학교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올해는 마을교육 활동가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 12월 중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를 지금 받고 있고요. 예술협력 수업이 이제 마을 강사 교사 간 예술협력 수업 중에 학교 간 학교각으로 나뉘니까 좀 혼동이 있어서 사업명 자체를 학교각 예술협력 수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간 수업 같은 경우가 재료비가 10회차 10,000원으로 좀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재료비를 상향으로 20,000원 상향 조정했고요. 마을 역사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달라지는 반영은 없는데 초등 4시간, 중등 5시간을 통합해서 3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식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물숲을 통한 생태 감수성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파주 생태 환경학부로 조정되면서 여기도 이제 운영 시간을 저희가 통합으로 DMZ 5시간, 물숲 2시간이었던 것을 3시간으로 조정하면서 DMZ 생태에 지원됐던 식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서 평화놀이터는 말씀드린 명칭을 이렇게 변경했고요. 운영 시간을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게 3시간으로 확장하면서 오두산 평화놀이터 입장료가 지급됐던 부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꿈나루 버스가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많이 변동된 사항인데요. 사실 꿈나루 버스가 시가 이제 총괄 계획을 한 게 이제 5억에서 6억 가까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95% 이상이 취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고 사업비를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기도 했지만 또 유사시 학교들 특성이나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신청할 때 학급당 35만 원씩 지급되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예산 지원 기준입니다. 예산 지원에서 강사비는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 1시간 6만 원, 초과 시간당 3만 원이 지원될 거고요.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 예술 수업만 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버스 임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급당 35만 원씩 지원되는데 프로그램 신청할 때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학교 교육 경비를 지원할 건데 학교각 예술협력 수업, 함께 떠나는 마을 역사학교, 파주 생태환경학교, 어서 평화놀이터가 마을교육 활동가 프로그램이랑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마을교육 활동가 프로그램이 아닌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파주 학생 평화올림 캠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캠프 그리브스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이때도 버스비를 저희가 35만 원씩 학급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교육 활동가 모집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마을교육 활동가로 오시는지 궁금해하실까 봐 저희가 잠깐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신청 자격은 지금 보시다시피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파주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로 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모집과정 프로그램 전공자 이런 경력자 자격증 수료자들 정보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1차 아까 이제 1월 7일까지 보내겠다는 거는 사실 1차 통보 내용입니다. 이분들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1월 달에 2월 달까지 해서 공통과정, 심화과정 10시간, 16시간, 한 25시간 이상의 이분들 연수를 한 이후에 학교로 그 마을교육 활동가
표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이제 올해 활동하셨던 마을 강사님들은 기존에 계속 1, 2년 동안 역량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심화과정만 교육을 연재해주면 마을교육 활동가 인력 풀을 학교에 제공을 할 거고요. 학교들이 마을교육 인력 풀을 받으시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프로그램을 이제 기관 같은 단체 같은 경우가 통으로 받으시면 그 마을 강사님들하고 좀 디테일하게는 학교들이 주도적으로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마을교육 활동가 모집을 하면서 유의사항으로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이 등록되더라도 학교에서 매칭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학교에서 나중에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법률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 안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교육 활동가 프로그램 이후에 저희 이제 또 그 온마을 배움터에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파주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학교 마을 연계 학교 공모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 목적은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해보고 초중고 4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총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다른 부서, 뭐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신청을 마을 공동체와 엮어서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운영비를 주어서 사업을 좀 해보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고, 1년 단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뭐 학교와 마을이 만드는 마을 이야기책 만들기라든가 마을 지도 그리기, 뭐 마을 벽화 그리기도 괜찮고요. 마을 축제,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 축제 참가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공동체라든가 비영리 단체와 함께 연합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그 학교에 500만 원 정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내려보내고 정산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학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호응해 주시면 내후년도, 후후년도에 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이 부분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을교육 활동과 관련 프로그램을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영은 주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 교육지원청의 꿈의학교 업무 담당자 서영훈이라고 합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공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꿈의학교는 이제 경기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에 기반하여 마을과 함께 학생 꿈 실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밖에도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뭐 마을의 인적 자원, 뭐 물적 자원, 공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가 이제 배움터가 되는 그런 교육 생태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이제 학생들과 마을 주민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뭐 마을에 있는 어떤 뭐 기업에 가서 아니면 어떤 회사에 가서 뭐 재봉틀 하는 방법을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동대문에 직접 가서 원단을 뜯어 가서 직접 옷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 만든 옷을 다시 무슨 마을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같이 비슷한 꿈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하면서 이제 삶의 역량을 이제 기르는 거죠.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거고요. 마을 주민 같은 경우는 뭐 베이커리 사장님 같은 경우 나는 학생들에게 빵을 굽는 걸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베이커리 꿈의 학교를 만드시는 거고, 학생들이 베이커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꿈의 학교에 찾아가서 배워보는 거죠. 그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파주 꿈의 학교, 경기 꿈의 학교고요. 우리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이제 1억 주고 이제 도교육청과 1:1 대응으로 예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밖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한 4억 정도로 이제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침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공모 신청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공모 포스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2021년도에 학생 꿈조사를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올해 했는데 스포츠, IT, 미술, 요리, 인문사회, 음악, 영상음악, 진로, 생태과학, 뮤지컬, 연극, 창업 등 네, 다양한 이제 분야가 이제 선호도가 나왔어요. 전부 다 우리 꿈의 학교에서 다 다루는 분야들이고요. 이 포스터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꿈의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영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뉴스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꿈의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전동보드를 만들어서 타본다든지 그리고 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구리 배를 가르는 그런 해부하는 꿈의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애들은 뭐 취위생과나 보건위생 쪽으로 진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론이나 VR, 코딩을 활용해서 뭐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 만든다든지 뭐 그런 꿈의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벽화 그리기도 있고 특히 스포츠가 많아요. 농구, 축구, 배드민턴, 야구, 다양한 뭐 구기 종목들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밴드도 많아졌어요. 네, 뭐 작년에는 이제 뭐 어떤 가요제에 나가서 뭐 통일부 장관 최우상을 받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직접 창작 가요를 직접 만들어서 앨범을 냈습니다. 혹시 그 앨범이 필요하시면 그 곡이 필요하시면 멜론에서 유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가수 이름은 통학버스예요. 네, 통학버스 꿈의 학교고요. 그 밖에도 이제 작년이랑 올해 이제 무대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버스킹은 해야겠고 밴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메타버스라는 게 요즘 많이 발전해가지고 최근에 메타버스로 이제 통해서 아바타로 같이 영상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이제 아바타로 춤을 추고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요리 제과 제빵이에요. 이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만들다든지 제과 제빵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만든 요리를 뭐 독거노인들에게도 이제 나눔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뭐 뮤지컬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뭐 동물 보호 관련돼서 어떤 캠페인을 벌여서 그 돈을 이제 모금을 해서 기부하는 그런 꿈의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돼서 뭐 그런 꿈의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참 우리 학생들 기특해요.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올해부터 다음 달 1월 20일까지 우리 학생이 만들어낸 꿈의 학교 공모 신청 기간인데요. 이제 우리 초중고 학생이면은 누구나 다 신청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이제 면접 심사를 거쳐서 3월에 최종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4월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12월까지 뭐 방과 후나 주말이나 방학 등을 활용해서 한 30시간 이상을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다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을 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못 해본 걸 해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라는 그런 설문 만족도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경기 꿈의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시청이 가능해요. 지금 문서 수발하면 포스터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내일 학교로 공문이 나갈 거예요. 이제 포스터 수령도 부탁드리고 가정통신부도 이제 좀 부탁드린다라는 이제 그런 공문이 나갈 거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부장님들께서 좀 다른 선생님들께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꿈의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못해도 개척 잘할 필요 없거든요.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해도 되고 하다가 못해도 되고 하다가 잘하면 더 좋고요. 자신의 꿈을 진로를 찾는 걸 수도 있고 자신의 꿈과 관련된 거니까 꼭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포스터 나가면 꼭 학급별로 한 장씩 붙여주시면 감사드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무관님들 중에 이렇게 교육활동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아시겠지만 꿈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만 안내를 해주셔도 학생들에게 진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정훈 장학사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은 장학사입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학생 중심 교육 날개 달기 중에 혁신학교 관련된 내용의 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생 중심 교육 날개 닳기라 함은 혁신교육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혁신교육의 역량 강화와 성과 확산으로 혁신학교로서의 성장과 심화, 도약,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혁신학교의 성장과 심화 잘 알다시피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022년도에는 사업 대상교가 60개 교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18개 교가 신규 지정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44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해서 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예산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이제 정확한 액수나 금액 등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신규 지정 교회는 학교 급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초기 1년 차에는 4,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 차에서 4년 차 혁신학교는 동일하게 금액이 2,500만 원, 네, 또 5년 차 이상 재지정 교회는 1,600만 원입니다. 이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혁신공감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혁신공감학교 운영교가 중단 없이 계속 지정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정 주체가 종전에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었다면 이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됩니다. 지정 기간도 동일하게 1년간입니다.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혁신공감학교 운영 과제 중 학교의 중점 과제를 발굴해서 교육 공동체가 정하여 2022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수립 운영하심을 동일합니다. 또한 2023년 신규 혁신학교 진입 준비를 위한 혁신학교 준비교라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안타깝게도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도교육청 목적 지정 교부 예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장님들께서는 향후에 혁신공감학교에 목적 지정 교부 예산이 없으므로 더 풍성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혁신교육지구의 다양한 사업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신청하셔서 보다 더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이어가실 때 예산 지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혁신공감학교 정산 안내입니다. 네, 제출 기한은 2022년 2월 14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혁신공감학교를 지정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2월 초에 지정 신청서가 안내가 될 예정이에요. 물론 안내는 미리 되겠지만요. 제출 시기가 2월 초가 될 텐데요. 정산 시기와 조금 맞물려서 혼란이 가중될 것 같기도 해요. 미리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제출 방법은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관련 내용은 운영 결과 보고서 정산서입니다. 해마다 정산서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아시겠지만 양식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단 예산은 조기 집행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급적 12월 중에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출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혁신공감학교, 혁신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표지 없이 1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정산서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 후에 각각 증빙 자료는 학교에서 보관하시고 정산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메신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 든든한 배움이 있는 교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이고요. 사업 목적은 단위학교 창의적인 학년, 학급 교사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배움원 프로젝트는 15교, 행복원 프로젝트는 20학급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배움원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학년이나 학년 군 교육과정 운영 시 운영비를 저희가 교당 200만 원씩 15교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행복원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학급 운영을 위해서 의지가 있으신 그런 선생님들을 저희가
20학급을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학급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좀 이렇게 특색 있게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 취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로 내려갔을 때 대부분이 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급 운영비가 이제 손에 들어오는 건 매우 적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획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할 수 있는 학급에 대해서 혹은 학년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편성 기준은 가급적 교육 운영비로 100%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뭐 학급 운영할 때 필요할 때 사실 간식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랑 우리 학급이나 우리 학년에 뭐 약간 필요한 강사님이나 이제 부를 때도 40%로 제한을 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주 저희가 그 포럼이나 그런 지역 그 협의체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기초학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이 신설이 됐고요. 담당은 김은숙 장학사님이신데 제가 좀 대신 읽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그 수업 중 협력 강사 이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우리 학교가 기초학력을 조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추후 공문 시행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파주시청에서 지원 강사비와 교재비 정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장학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팀의 김주영 장학사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추진과제 5-3번 창의 가득한 미래학교의 꿈이론 고교학점제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시간이 내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신규 사업으로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함께해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고 및 자율고, 자율형 공립고 운정고입니다. 16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수강제를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교육과정 편제를 확대를 하다 보면 교육과정 운영비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 운영비는 교과 확대에 관한 것이므로 상체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원 사업은 중운영 강좌 운영교육에 강사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80단위 이내에 또는 초과에 주문형 강좌를 운영을 하실 때 외부 강사를 채용을 하시면 인건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문형 강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싶어도 학교 입장에서는 인력풀의 문제, 예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사비가 좀 지원이 된다면 강사를 모집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외부 강사에만 해당이 되며 교과서의 전담 교사나 정교사 기간제 교사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총액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기본으로 해서 총 개설되는 과목 수로 나누다 보면 한 과목당 지원 가능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목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학교 예산으로 충당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지원 계획 보시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은 추가되는 과목들이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좀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30학급 이상은 300만 원씩, 20학급 이상 200만 원씩, 그 이하 10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운영 강좌 운영료는 총 7,140만 원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과목수로 나누어서 과목별 운영비를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문형 강좌는 그냥 강사비 100%입니다. 그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교육 운영비, 학생 교부식비, 업무 추진비의 상한 비율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고등학교 내에 국유학점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4 학생주도 세바창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와 더불어서 학생주도 프로젝트의 좀 대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53팀이 운영이 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중고등학교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주도가 아니라 학생 주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길잡이 교사를 학교에서 이제 그들이 정하는 거죠. 정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인데 모르는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53팀이긴 한데 실제 학교 수로 보면 20개 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했던 학교에서 여러 개의 팀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하는데 상대적으로 모르는 학교는 아예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부담은 별로 없고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거의 보시면 학생들한테 가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편성 기준도 사실은 주부식비가 40%로 높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간식 먹고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부탁드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은 이제 파주 꿈의 학교와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파주 꿈의 학교가 12월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차에서 혹시 그때 안 됐을 때 이제 꿈의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아니야. 세바창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파주혁신교육지구 유튜브 채널에 꿈의 학교 활동 영상이 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 팀장님. 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 6번 평화를 푸는 파주에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 사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은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 학생 평화올림 캠프는 올해도 중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학생 1인당 체험비가 무박 2일, 1박 2일에서 6만 원씩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일형 프로그램으로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체험비가 3만 원 나가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체험버스가 진행됐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한 학급당 체험버스 운영비를 35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화통일 릴레이 교육은 마을교육 활동가가 직접 학교로 가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학교교육 경비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학교에서는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30학급,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30학급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지원 규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은 자료 집계 시스템으로 신청을 받을 건데 이거는 학교로 나가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올해 12월 21일까지 해당하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안내 공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공문을 유의 깊게 보셨다가 모아폼에 딱 12월 27일 3시부터 12월 28일 18시까지만 모아폼을 통해서 선착순 30학급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갔을 때 학교들에게 좀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해 주셔서
저희가 신청 시간 전후 접수권은 무조건 무효 처리되고 선착순 30학급만 지원받을 거라서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 학기가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가 평화동 활동가 협의를 거쳐서 세부 일정은 또 학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나나우리 평화 감수성 교육에 대해서 저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같은 사업을 시와 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가 안 됐나요? 혹시 제 거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평화 감수성을 기존의 DMZ나 그런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조금 학교 안으로 관심을 돌려서 학교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래 조정자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좀 학교 폭력이나 좀 갈등 상황이 많은 그런 학생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이제 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활동들에 한 100만 원씩 해서 10개 교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이 송민재 장학사님이시고요. 오늘 부재 중이셔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이제 집단 상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도 있구나라고 좀 알고 계시고 이제 별도 공문 시행 예정이니까요. 그때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홍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 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회복적 생활교육.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운영을 하고 싶은 이제 희망교가 있다면 이제 운영교별로 200만 원씩 5교 5개 교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주로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그런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예산 편성 기준, 이제 학교 운영비로 내려간 돈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 편성 기준 파주시와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청 교육경비 예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 항목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로 가질 예정이니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집행 항목은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버스 운영비 외에는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 강사비는 프로그램별 이제 상위 하나 기본 1시간은 6만 원, 초과 3만 원. 재료비는 학교 안팎 예술협력 수업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학교 안은 2만 원, 학교 밖은 1만 원입니다. 버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학급당 35만 원만 지급이 되고요. 북부권 11개 학교에서는 2만 원의 강사 교통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프로그램별 집행 단가는 예산 편성 시 시보조금 별도 전용 계좌로 관리되어야 하며 인건비나 연수비, 식사비, 기타 현금성 경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집행 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정산은 12월에서 1월 중 시기에 정산 보고서 추진 결과 통합 지출부, 지출 결의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추진이 이렇게 정산 시기에 맞춰서 공문으로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12월 중 아까 배부 예정이 가이드북을 첨부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불가 항목에 대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그리고 상품권,
그리고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비입니다. 기자재를 얘기하는데요. 그 기자재라 함은 그 학교에서 물품 대장에 등록이 돼 있는 올라가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 없는 체험활동비, 개인 용도의 장비 및 피복 구입비, 교원 자율연수비, 교원 연구활동비, 관리자 및 담당 교사 수당, 그리고 외부 업체에 단순 위탁하는 프로그램 경비, 교원 동아리 지원금, 일회성 행사 유품비 등 교직원 복지비.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교육 활동으로 이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좀 교직원 쪽으로는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현장 체험 학습 갔을 때 버스 기사님의 뭐 수고비, 주차비, 통행료, 식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쓰실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인력 지원 사업 운영은 불가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교육 활동 가부는 약간 예외인 게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잘 해석을 해서 이제 한 건데 협력 수업은 가능해요. 사실은 협력 수업은 가능. 여기서 보면 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 예, 그래서 협력 수업에 한해서는 그 지구 사업에 명시된 협력 수업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협력 수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독 수업을 그 하면 또 선생님들 조금 편하시기도 하고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 혁신교육 지구 사업 취지가 단독 수업이 좀 불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교육부 종합감사 및 하시도 예산집행 감사 지적사항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설비로 나간다거나 선심성 경비, 교사 복리 후생 집행 혹은 뭐 교사 동아리가 아닌 뭐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뭐 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은 파주혁신교육지구 3년차를 맞는 해이며 또 혁신교육지구 시즌3의 비전과 철학이 반영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입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시즌2에 사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2년간 저희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동안 저희 파주교육 공동체는 저희 지구를 되돌아보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이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내서 저희 파주혁신교육지구 사업 하나하나가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파주시 그리고 파주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